예, 에이더 신호등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전가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시기로 예정이 되었는데 한 분은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나요? 변호사님. 죄송해요. 네. 어디에요, 근데? 저 국회가 보이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이 경험을 믿어야지 기계를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비 시간 보고 안심하고 오고 계셨구나. 기계를 제가 원래 오던 길로였었는데 얘가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가라고 따라왔다 가지고. 네. 원래 경험을 믿어야 됩니다. 경험. 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요. 현근택 변호사님이 연결하지 말라고 아예. 그건 아니고요. 저 가까이 살거든요. 일산에 살아요. 저는 그래요? 한 3배는 멀리 사는데. 아, 그래요? 저 보기에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안 왔어요. 지난번에도 네, 한번 지나겠다. 지난번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다른 데 가느라고 시간이 아니고 결석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두 분이 잠깐만 택시 타고 오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운전하는데요. 운전하면 안 되잖아 지금. 블루투스로서 괜찮아요. 블루투스 하고 계시구나. 조심해서 오세요. 안 오셔도 되니까. 현근택 변호사님 제가 안 가길 바랄 거예요.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 그거 불리한데 그럼 제가 혼자 하고 싶지 이해는 합니다 제가. 자, 불리하다고 하시는데 현근택 변호사님이 네. 자, 두 분이 지난주와 똑같은 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김태현 변호사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무슨 불? 빨간불이죠. 빨간불이다. 더 이상 빨간색 없어. 빨간색 칠할 게 없어요. 너무 많이 칠해가지고 지금. 시빨간 불이다. 현근택 변호사님은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무슨 불이죠? 빨간불입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약간 기간이 연기되긴 했는데요. 네. 아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결국은 아마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잠깐만.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현근택 변호사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노란불. 노란불. 네. 자, 김태현 변호사님은 윤석열 총장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두 개 중 하나 선택하면 파란불. 그렇구나. 쉽게 대답하시네. 저는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해임이 되든 안 되든, 이건 총장이 이긴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리를 지키면은 파란불인 거고, 네. 설사 자리를 못 지켰다. 네. 그래서 잘렸다. 네. 그래도 이거는 롱텀으로 보면, 네. 윤 총장은 결코 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이게 전화로 연결됐으니까 별로 얘기를 많이 여쭤보기가 힘드네요. 현근택 변호사님 위주로 좀 해야겠다. 현 변호사님, 지금 징계 절차가 연기가 됐어요. 네네. 이거 좀 원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연기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 검사징계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송법에 보면 첫 번째 기일을 열 때는 5일, 그러니까 송달받고 5일 시간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사 재판 절차랑 같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연기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절차적 정당성을 좀 강조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 집행정지 판결이나 아니면은 감찰위에서 얘기를 보면 좀 절차적인 부분 많이 중요시 여겼거든요. 사실은 이런 징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요, 징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징계의 구성 부분도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절차적인 보장, 그 다음에 기록을 아마 한 2,000페이지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걸 원래 복사해주게 돼 있거든요. 원래 주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증인도 신청한다 그러니까 그럼 증인도 저도 이런 징계이나 이런 데 가봤는데 또 법정처럼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양측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징계위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법정처럼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어쨌든 통제가 되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마 증인 신청을 3명 정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거고 크게 보면 결국은 절차적인 어떤 방어권 보장 이런 걸 좀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 징계위 얘기 한마디 더 하면 잠깐만 김태훈 변호사님 연결돼 있나요? 네,
아, 이게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차를 세웠어요, 제가. 네, 차를 세웠습니다. 예. 여의도 주차장. 예, 그 안전이 중요하지. 사실 방송보다는 안전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징계 얘기 현근택 변호사님이 잠깐 하셨는데 징계위에 지금 신임 이용구 차관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이해 충돌을 넓게 보면 예를 들면은 넓은 의미에서 이해 충돌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징계위원이 될 수 있냐라는 그 이해 충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재척사하고 이건데 그렇게 좁게 해석해서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이해 충돌은 없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무리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원전의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사를 했다가 바로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총장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이 원전 사건이니까 그 원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의 전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징계하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고 모양새는 좋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어찌됐건 총장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징계 사유에는 원전에 관한 것은 없으니 그러니 법적으로 봤을 때 이해 충돌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은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죠. 윤 총장이 기피 신청했나요? 아마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아마 기피 신청은요. 지금 명당 공개 부분을 다투고 있어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10일 날 그날 당일 날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총장 입장에서 보면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당연히 한번 해볼 거예요. 다만 이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거다. 안 받아. 왜냐하면 만약에 총장의 징계 사유에 원전 수사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기피죠 이거는. 근데 그건 없으니까. 어쨌든 징계 사유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관을 일단 재책 사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재책 사유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사 정족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의결 정족수에 해당되는지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6명 갖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반 출석이니까 4명 이상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차관도 빠지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5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명 중에 3명 참석해도 되는지 4명 참석해야 되는지 복잡해져요. 그리고 정족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관이 당연히 참석된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차관까지 빼기는 쉽지 않다. 지금 그런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이게 원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직접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이 지지율 여론조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건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국민 여론은 이게 100% 반영됐다고 보기는 그거야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은 어찌됐든 여론조사에서 확 빠져버렸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일단 여론조사는 액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론의 환경이 일단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이제 특수수사할 때랑 비슷한데요. 지금 감찰 과정 중에 아니면 내부 회의 중에 얘기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계속 흘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심지어 그 징계 발표하기 직전에 회의했을 때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특수수사 할 때 기본적으로 불리한 진술들이 계속 나오면 언론의 공평이랑 같은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아마 요즘 아마 청와대 청원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검찰 기자단 문제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과연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면이 약간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좀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 정권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내치려는 거 아니냐. 약간 어떤 피해자 당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먹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지지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건 이 문제고 저는 아마 징계위 문제는 10일이니까 앞으로 한 6, 7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서 어쨌든 검찰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 여론조사 최근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대통령이고 민주당이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건 제가 추미애 장관을 저희가 신호등에 빨간불로 제가 처음 등장시킨 날부터 줄기차게 세우고 있는 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여론이 조금 중도층 많이 돌아서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이 갈등의 국면 속에서 추 장관이 무리해서 일을 거칠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형 변호사님 뭐 언론 자꾸 얘기하시는데 언론에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추미애 장관과 그 옆에 측근 몇몇 검사들이 이걸 일을 진행하는 거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는 그건 다 팩트로 드러나. 물론 당사자들까지 진술은 갈립니다만 갈리고 있는 진술이 그대로 또 각색 없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봤을 때 아니 윤 총장이 뭘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찍어달라고 해. 그냥 절차들을 다 지키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뭔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코스프레가 아니라 피해자 맞는 거잖아요. 아니 피해자 코스프레는 아닌데 피해자인 척하는 건데. 피해자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가라는데 그럼 그게 피해자지 무슨 피해자? 피해자 맞다는데요? 피해자 있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마 검찰총장 돼서 최대의 전력을 투구해서 한 수사가 조국 장관 수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압수수색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근데 조국 장관은 집안이 탈탈 털렸죠. 가족까지.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 거는 검찰총장직에 있느냐 마느냐 정도예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최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사건이랑 지금 이제 원전 사건 같은데요. 지금 원전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그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정권 수사를 하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원전 수사, 김태우 변호사님. 이게 이제 복귀하고 나서 이제 뭐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모양새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거를 윤 총장이 들어와서 이제 이거 사인한 걸 가지고 정치적 의도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추 장관이 그렇게 급하게 윤 총장 직무배제 시킨 거야말로 정치적 의도라고 똑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럼 왜 그러냐?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제 대전에서 이두봉 지검장이 영장을 올렸잖아요. 사인해달라고. 근데 총장이 바로 이제 사인한 게 아니고 계속 보완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보완해. 이러면 영장 안 나와 그러고. 최종 보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총장한테. 그거 사인하기 직전에 직무배제 당한 거예요. 그럼 추 장관 그거 막으려고 직무배제 한 겁니다라고 말하면 추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죠.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직무배제가 그냥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라고 하면 원전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직무배제 시킨 것부터가 정치적인 의도라고 해석을 둘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할까요, 그냥 우리? 그리고 잠깐만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럼 그 있는데 사인 안 해요? 있는데? 알겠어요. 전화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짧은 며칠간의 시간만 볼 게 아니고요. 이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알죠. 야당이 고발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가서 어깨 두드리면서 바로 그다음에 수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관심을 갖는 사건. 쉽게 얘기하면 뭐 아주 권력형 비리, 거악 척결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얘기냐.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결국은 본인이 정권 수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감찰 당하는 거 오래됐잖아요. 이런 어떤 모양새를 계속 갖고 가는 저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둘 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게 이제 비율이 몇 %냐의 문제인 거지 뭐. 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겁한가? 자,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분씩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거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예상 있잖아요. 뭐 안에 계신 분부터 하죠. 현근택 변호사님. 결국은 아마 징계 하면은 뭐 중징계는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아마 변수는 지금 원전 수사 영장 오늘 심사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7일 날 법관 회의도 있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징계 수위는 정해질 것 같지만 중징계,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불가피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행보를 취할 거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뭐 집행정지든 아니면 뭐 취소할 것 같은데요. 이때 집행정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징계 사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징계 사유가 들어가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되면 근데 만약에 이때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만 안 받아주면 저는 사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직 이상한 다음에는 그럼 다른 총장도 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정지 안 받아주고 그러면 약간 이제 법적인 다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임명 수순 밟는 사람이 있으면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집행정지 그러니까 그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뭐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이태원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슷한데 결론은 좀 다르죠. 해임을 할 거고. 아니 이 난리 쳤는데 무슨 저 정직하겠어요? 자르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
해임을 할 거고 대통령이 사인하기 전에 해임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할 거고 거기서 윤 총장이 또 이길 거고 아마 저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아주 간단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꼬인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뭘 꼬여요? 수송에서 이기면 그냥 다 직무 복귀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추장관 그만두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 추장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근택 변호사님? 일단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뭐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해임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이렇게 할 일이 많거든요. 그게 단순히 법만 통과되면 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뭐 추 장관의 어떤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와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지각한 건 제가 장부에 적어 놓겠습니다. 많이 적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님도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여기서 마무리하고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